여러분, 음소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 정말 좋은 날씨죠? 거의 뭐 나가지 않는 상태라서 비가 오는 거 너무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아, 어때요, 여러분은? 어, 네, 많이 쏟아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집에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네, 바깥에 나가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 멘토링을 준비하게 되는 황제 강사고요. 혹시 여러분들 배워서 남주자라는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죠? 배워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선생님 위주로 하는 거? 그죠? 선생님 위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배워야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2012년에 네.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테솔 MA 코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Beginning of Learning Motivation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먼저 했었고 그런 이후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영어 강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는 공이학번이었었고요. 공이학번이었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나서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200이었던 거는 물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게 됐던 거기 때문에 물론 과외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40만 원씩 받으면서 했었는데 돈이 너무 차이가 안 나와서 조금 놀라운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과외를 하면서 또는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교과서를 위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서 막연히 했었어요. 근데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에 졸업하고 5년, 6년 정도 하면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스스로가 제가 정말 영어 강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이 중심이 되었고, 이제 스피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브 코urse라는 질문에 이제 정답이 I bet you 였었던 거거든요.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브 코urse였는데 I bet you를 체크하는 거였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가 이제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I bet you라는 걸 몰랐던 거죠, 아이들은. 근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뭐 굿모닝 팝스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저 스스로 공부를 되게 좀 열심히 하던 시절이어서 이런 문제를 내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학생들이 묻기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정도의 회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이 퀘스천을 날려볼게요. 저의 회화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 2005년도, 6년도였을 때. 저는 해외여행을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렇게 휴양지에만 다녔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이드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그 가족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드는 있었어요. 중급 정도? 중급 정도. 저는 사실 거의 초급이었어요. 그냥 hi, hello, goodbye, see you next time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도 영어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언니가 수학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학 학원을 이제 작게 이제 소규모로 과외 같은 느낌으로 교습소를 차려서
있었어요. 저희 언니랑 2살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의 아는 분,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서 하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회화 실력을 보고선 제가 너무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영어 강사인데 좀 스피킹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좀 자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006년에 학원 생활을 이제 접고 호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처음에 갔던 거는 멜버른이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거기서 유학생을 하고 있어서 멜버른에 가서 친구의 같이 살면서 도움을 좀 받으면서 임팩트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아이어즈 코스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의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너가 영어 선생님이었다니 참 놀랍다 뭐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저 자신 스스로가 좀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제 리스닝이나 뭐 스피킹 정도 그리고 아이엘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7 받으면서 처음 받았었던 거는 5.5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조금 뭐 기초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 받았던 거는 5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계속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실력이 올라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his whole experience become blood and flesh가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이제 이걸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모티베이션은 사실 저는 퍼스널리티에 있어서 인수지에즘이 있었죠.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근데 좀 활발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랑도 조금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적인 것에서는 펑츄얼 해가지고 시간을 뭐 늦거나 뭐 딜레이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근면성실해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좋은 기회로 이제 번역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당 이제 아워리 페이를 받으면서. 그래서 되게 좀 잘 봐주셔서 사실 3년 이후에 돌아올 때도 그분들께서 스폰서 비자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저가 이제 좀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집에도 오고 싶고 좀 그때 할아버지도 좀 편찮으셨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비즈니스랑 아이엘츠 코스를 했기 때문에 그 점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학력적인 백그라운드는 여전히 경영학사에 머물렀고 그래서 테스트 서티피케이트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12년도였죠. 2012년도에 갔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give myself an opportunity 하면서 한국에서도 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테스트를 뭐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미 저는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이제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의 한 4개월 과정 여러분과 같은 코스로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선생님들 배웠던 것도 노트 테이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렉처 강의를 어떻게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타임 오거나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에피소딕 메모리랑 뭐 세멘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 MA 과정에서 휴먼 앤 커그니션을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뭔가 메모라이징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련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SMU 테솔에서 성인 버전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YL이신가요? 저는 SMU 코스입니다. SMU시면 결국 이제 좀 다양한 연령을 하시다 보니까 포커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소피아님께서는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도 결국 그 교과서 중심으로 좀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다니는 학원이 조금,
커리큘럼이 약간 특이해서 스피킹하고 리스닝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머티리얼 자체가 테톡이랑 뭐 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지고 약간 오, 어센틱한 걸로 하려고 하시는 원장님이어서 그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스피킹 클래스고 리스닝 클래스는 그 뉴스 중에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들을 수 있는 좀 슬로우 페이스 되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그걸로 리스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닝을 들어와서 딕테이션을 해와도 그거를 아이들이 용어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문법 설명이랑 약간 가미해서 해주는 수업이라 완전 한국 스타일의 텍스트북 베이스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앱에서 뉴스인 레벨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네. 혹시 여러분도 다른 분들도 뉴스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앱이.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게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뉴스에 관련된 걸.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한번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네, 그쵸. 네. 단순히 그냥 영어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보다도 요런 거를 한 번씩 주면은 저도 네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계속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면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해요. 오늘의 뉴스는 뭐 뉴스 센서 하우스 우먼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단어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물어보면서 얘기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피킹이랑 정말 어떤 뉴스를 통해가지고 실생활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텐틱한 그런 실생활 영어를 해야지 단순히 교과적인 것만 하면은 좀 많이 영어라는 그 언어인데 언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테스트 베이스인 거니까 정말 좋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서도 아이러니가 있는 게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이렇게가 가능한데 또 확실히 중학교 3학년만 가도 스피킹, 리스닝 똑같은 머티리얼 가지고 해도 어쨌든 수능 형식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수능 형식이 3학년부터만 가도. 그쵸. 근데 그 내용 네, 자체도 뭔가 너무 학문적인 것만 있어서 그렇게 도움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근데 할 말이 아이들이 많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근데 결국에 수능 점수를 뽑아야 되는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2학년까지 막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능 아이들도 지금 가르치는 4년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눈이 너무 동태눈이고 아무 생각이 맞아요. 없고 뭔가 그냥 스킬만 알려주길 바라는 내용 파악이 없어. 맞아요. 조금 맞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요즘에 뭐 핸드아웃 맨날 4년 동안 계속 문제를 만들긴 만들죠. 번역 문제 같은 것도. 근데 너무 한국 교육 자체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론 이제 좀 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좀 맞아요. 스피킹이 정말 플루언시한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스피킹도 따로 학습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잡아갈 수 메이크업을 있는지 해줘야,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서티피케이트를 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위치일 거예요. 2014년에. 그래서 저는 맞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저는 이제 프라이빗 튜터링을 2002년부터 이제 대학을 가자마자 과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프라이빗 튜터링을 하는데 지금은 레지나 잉글리시를 저가 이제 만들어서 2009년부터 이제 19년부터 이제 저는 이제 레지스터드 해서 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잘못됐네요. 14년이네요. 죄송해요. 토익 강의를 했었어요. YBM에 가서 YBM에서 토익 강의를 우연히 또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600점, 700점 포커스를 두고서 강의를 했었고 이제 14년까지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그렇게 이후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연출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YBM이 그 YBM 넷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연계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대에 가서
강의를 겨울방학 특강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죠. 한 달 완성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건국대에 가가지고 학점 토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세명대 쪽 제천 쪽에 있는 선생님이 또 아는 분이 잘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또 가가지고 방학 동안에 단기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토익 강의를 거의 14년부터 16년까지 거의 했죠. 학교 다니면서. 근데 또 그때 이제 2016년에 겨울 때가 되게 추웠었는데 제가 좀 너무 또 정열적이다 보니까 그때 약간 좀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녀야 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약간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2016년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건강이에요. 열정보다도 건강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겨울 때 대상포진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되면서 인생 이거 아닌데 왜냐면 정말 저는 항상 문제만 만들고 문제만 계속 봤잖아요. 그렇게 12년부터 해서 16년까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부터는 어떤 생활을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정상학원 쪽에서 아는 분께서 조금 단기로 한 3개월만 맡아달라 해서 정상학원을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전부 이제 스피킹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좀 사실 토익만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스피킹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하면서 이제 그분은 계속 하길 원하셨지만 이제 저는 뭔가 제가 이제 스피킹 하는 그 자체에서는 좀 더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한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발론에 가게 됐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는 이제 좀 믹스업 할 수 있었어요. 정상어학원은 전부 다 이제 영어로만 해야 됐지만 아발로는 좀 믹스업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몸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발론에 가가지고 이제 19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고 나오기 전까지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저 스스로가 제가 좀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지나 잉글리시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2019년부터 20년 그 사이 겨울부터 조금 발발되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시절이 올까라는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줘서 정말 좋게 주변에 이제 소문도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021년 3월부터는 전부 이제 전격 온라인으로만 하거든요, 지금은. 지금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씩 뭐 그룹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1대1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비전은 최소 MA를 통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12년 끝나고 2013년에 가셨던 분이 있어요. 저희 동기분 중에서. 그래서 MA를 15년에 끝나셨던 분이 있거든요. 2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2년 반인데 저희 했던 프로그램 해서 반학기는 이제 같이 해주시고 6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갈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2015년에 토익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다시 테스트로 MA를 하게 됐냐면 좀 더 저의 뭔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미래에 좀 더 나은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헤드 티처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스토리텔러로서 좀 책을 좀 쓰고 싶다. How to build 리딩 스킬이나 또는 레벨 업 인 LC 뭐 리스닝에 관련된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학사이다 보니까 좀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MA 뭐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서티피케이트 뭐 영어 독서 1급 지도자 자격증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석사나 박사 이렇게까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제 스스로가 좀 더 기회를 줘가지고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라이프롱 에듀케이터로서 좀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 좀 소외됐던 분들이다. 아니면 좀 더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스스로 달려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앞으로 살 날이 정말 긴데 지금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뭐 해외, 뭐 하와이 되게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좀 만들 것인지라는 이제 생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제스션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What is goal of your life? 삶에서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17년에서 이제 19년 제가 뭐라도 됐냐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서 내가 무슨 신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제 성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뽑아야 되는지를 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한 97%가 100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들도 되게 와 막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뭐랄까 정신을 좀 놓고 공부도 좀 약간 등한시하고 왜냐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서 약간 너무 잘난 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시 MA에 오니까 정말 저는 1도 몰랐던 사람이고 리딩을 해봤더니 단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의 인생에서 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학생들의 점수를 빼주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뭔가 더 능력이 있고 능력치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모티베이션 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Where could you find motivation? 어디에서 여러분의 동기를 찾을 것이며 What is your vision? 비전이 무엇인가? Through the course. 이 코스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이든 다 옳은 거고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저는 솔직히 너무 14년 막 16년 이때 토익을 하면서 너무 이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왜냐면 결국엔 그것도 점수를 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다 점수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 점수가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고 내 자신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건강을 지키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상상하면서 나아갈 방향성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이메일을 만들어놨어요. 그 숙명 그 테솔 MA를 가면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뭐 가끔씩 다양한 뭐 그쪽 학교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우리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뭐 성심성의껏 뭐 어떻게 문제를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뭐 나아갈 방향성 나는 요즘에 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다 뭐 이런 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좀 많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저도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연줄, 인맥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사실 저는 이제 10분 동안인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다른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뭐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약간 뭐 코로나에 이제 자녀분이 좀 그런 검사를 맡으셔야 돼가지고 이제 못 오셔가지고요. 제가 20분 동안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40분 동안 여러분이랑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긴 시간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좋습니다. 네, 유리님이 이렇게 듣는 거 아닌가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YL 코스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으로는 부족한 느낌도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YL을 들어가지고 SMU랑 대학원 차이가 어떤지 궁금하고 또 대학원에서 중점적으로 2년 동안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자격증 코스에서는 이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실습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 이론에 관련된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뭐 좀 뭔가 우리가 그런 레슨 플랜을 짜면서 배워왔던 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아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일단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레슨 플랜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30페이지 뭐 이렇게 줘요. 전부 다 영어만 되어 있고 정말 빽빽빽빽. 그래서 정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는 여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거는 티칭 라이팅 하나랑 그리고 휴먼 앤 커그니션 해가지고 뭐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학생들에게 좋은 피드백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가 리조트가 얻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읽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수님마다 물론 달라요. 그 내용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써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도 그러니까 지금 라이팅을 듣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토플 라이팅을 공부를 했고 IELTS 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팅이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단에서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초반에는 무조건 띠스스, 물론 맨 마지막 부분 배울 거예요. 띠스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띠스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떤 토픽이 나오고 토픽에 대한 그 이그젬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적어도 한 문단은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질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라이팅 쓰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읽는 게 일단 2, 30쪽이고 라이팅에 관련된 게 그 질문이 초반에는 한 5개씩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사태가 이제 발생된 거예요. 1학년인, 그러니까 원래는 휴먼 앤 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1학년들은 거의 듣지 말게끔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1학년들이 좀 몇몇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1학년 중에서도 조금 힘든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과제가 이제 3개가 나와요. 질문에 관련된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5개, 6개 있었는데, 픽 1, 뭐 픽 2,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일단 대략적으로 저가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거의 맨날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한 4일 정도? 4일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레슨 플랜 같은 거는 전혀 쓰지 않고, 그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근데 라이팅 같은 아니에요. 아니 하나만 계속하세요. 말씀드릴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처음에는 자기소개, 그리고 그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책이 2권 있거든요. 레임스가 있고 뭐 코넬이었나? 그 2명의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라이팅을 진행해야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거. 네, 소피아님 말씀해 주세요. 소피님. 네. 네, 저는 이거 특강 신청할 때 지혜님 이력이 다 저도 약간 지금 중고등학교를 먼저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인 티칭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력을 그쪽에 관련된 이력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질문 사항을 어떻게 거기서 디벨롭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왜냐면 저도 지금 SMU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티칭 잉글리시라는 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쨌든 결국 내 영어 실력으로 계속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9월 학기 시작하는 이거 graduate course로 그냥 계속 갈까 생각하다가 일단 저는 티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어 실력의 맞아요. 문제인가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는 지금 통번역 대학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번역 대학이랑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마음을 먹고 다시 교육 쪽으로 올 수 있으면 있지만 워낙 그 에리아가 달라요.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해주신 거 보면 IELTS라든지 뭐 그런 밖에 나가서 어쨌든 계속 공부하신 게 어쨌든 계속 어찌됐든 다 교육과 관련된 건 것 같아서 그러면은 통번역 대학보다는 어쨌든 내가 지금 테솔 대학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건가? 왜냐면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조금 영어를 잘하고 수준이 좀 높은 친구들은 저한테 선생님 think over와 think over의 차이점이 뭐예요? adaptation과 adaptation과 adaption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뭐뭐 하지 말거라와 뭐뭐 하지 말렴 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분명히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교육자로서 아니면 뭐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비슷하니까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디테일까지 좀 잘 잡아주는 사람으로 되려면 이게 통번역 대학이 어쨌든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게 어쨌든 좀 더 영어 자체와 자체의 디테일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맥쿼리 최대의 대학에서 난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맥쿼리 대학에서 6.5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2016년에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상포진이 왔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토플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토플이 2019년부터 이제 제가 LC, RC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2명, 3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토플은. 사실 IELTS는 뭐 그 전부터 했었지만 이제 가르치는 거는 이제 21년이었지만 이제 공부는 이제 2008년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지만 이 자체를 봤었을 때 통번역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겉멋이 들었고 2016년에 그러면 2017년에 가가지고 하면 되겠다. 아마 딱 10년 주기니까 난 이제 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건지 난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번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책을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레벨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겠죠. 왜냐면 내 실력이 결국 학생들에게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 실력이 자격이 있으면 하이 레벨을 가르치는 거고 내가 그냥 그러면 그냥 미들 가르치는 인터미디어 가르치는 거고 그냥 좀 그렇다 그러면 비기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기너를 가르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잘하는 선생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학원에서는 정말 밑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원의 거의 한 70%는 그냥 비기너는 그냥 초짜 선생님을 꽂아 넣죠. 왜? 결국 애들은 그냥 그렇고 성적에 대해서 예민하진 않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레벨이 나뉘는 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번역을 하신다면 진짜 생각이 나는 책을 나중에 번역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통번역을 가시는데 만약에 나는 정말 티칭을 계속 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학생들이 물어왔었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 그 소피 선생님께서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아들여야 되죠. 근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라는 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계속 가르칠 생각이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소를 공부하면서 그런 디테일까지 는 못 잡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기보다는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그런 디테일을 더 따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한 건데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럼 티칭 쪽으로 계속 하고 싶고 영어에 대해서 나 스스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해외 유학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상 코비드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억셉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어쨌든 계속 대안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혜님께서는 이런 고민이라면은 통번역보다는 어쨌든 테솔 대학원 쪽이 조금 더 맞는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외 통번역을 생각하셨던 거죠? 아니에요. 해외 테솔 대학원 지금 여기 숙대랑 연계돼 있는 곳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 그리고 최근에 언제였지? 여기 테소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맥쿼리 대학에서 온라인 과정이 또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돈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21년에 들어왔지만 20년도에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온라인 과정이라도. 왜냐면 코비드가 그때 막 그랬었고. 그래서 여름학기에 알아봤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통번역 맞아요. 과정을 하려면. 근데 만약에 정말 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 뭐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학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번역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테솔이라는 석사가 통번역 석사로 봤었을 때 테솔은 해외 대학 어디 있냐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테솔은 그냥 티칭에 관련된 거고 통번역은 나중에 갔었을 때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기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는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국경이 열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이제는 솔직히 더 엄청 세분화되는 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통틀어서 그냥 이 사람 어디 출신 어떻게 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2012년에 그 테소를 하면서 이제 같이 했던 그 분 중에서 반포에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그 반에.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막 엄청 열정적이고 뭔가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할 테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반포에다가 저를 넣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과외를 했거든요, 생활을. 근데 거기에는 그 분 중에서도 어쨌거나 제가 성적을 뽑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서클을 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 학력적인 거에 있어서 이게 혹시 영문학 전공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경영학이에요. 어떡하네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이라는 거가 영어 영문학이랑 이게 처음에 접하는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갈려요. 그리고 테스토를 코र्스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뭐 어디 다른 석사를 했다는 것과 이게 받아지는 결국 우리는 물론 티칭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받아줘야 되는데 선택 받아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소피님께서 티칭을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통번역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신다면 통번역 가능한데 이게 진짜 시간과 노력이잖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건 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건 쉽죠. 나오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 근데 요즘에 그 온라인 코스에서 통번역 그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코스로 그 15일 과정이었나 한번 들어보는 게 있어서 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이겨내시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걸 하고 싶다고 한다면 통번역 저도 항상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혹시나 기회비용에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 것 같아요. 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테솔 대학원으로 가도 어쨌든 똑같은 뭐 통문학 대학보다는 조금 쌀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다 학비가 비슷해요. 비슷한 학비 지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계속 교육 쪽에 있던 게 아니라 항공업 쪽에서 되게 어, 오래 있다가 코비드 때문에 들어와서 아예 교육 쪽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실은 네. 지난 겨울부터 막 시작을 해서 예,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처음이네요, 진짜 단계가.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어, 교육이 그러니까 AI 때문에 통번역이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앞으로도 프로미싱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이걸 결국 그 MA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계속 이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결국 어, 글쎄요, 티칭을 석사를 받는 거는 나중에 지혜님처럼 제가 나중에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그거를 등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예, 그렇게, 근데 통번역은 약간, 기회비용이 진짜 확실히 있죠. 네, 약간, 그렇죠. 네, 기회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시기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하루에도 계속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이력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거를 많이 이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질문을 드리려고 특강을 신청을 했었어요. 결국 티칭이라는 거는 결국 경력
경험 이것들이 정말 다 녹아내려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도 얼마큼 이 사람이 학생들을 잘 다루고 얼마나 전달력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하면 그리고 통번역을 하면서 또 그거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도 딱 정말 그래요. 고민을 지금,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를 하는 게 지금 고3도 해야 되고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연령 거쳐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해내는 게 결국 내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도 가르쳤는데 결국 얘네들 점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내줘야 되고. 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말 초인적인 힘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은 통번역을 이번 그 여름 학기에 관련된 걸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를 하는데 결국엔 성적이잖아요. 뭐 토플이 있던지 IELTS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정력을 써버려야 되니까 점수가 있는 건 아니죠 아직. 네. 아직 토익은 있는데 토플은 없어요. 토익이랑 토플은 정말 다르고 저도 이제 15년 그러니까 16년에 해가지고 거의 6개월 만에 했는데 제가 90점 나왔거든요. 120점은 좀 그래도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은데 근데 그래도 저의 생각은 영어 강사고 그러면 100점은 넘어야 된다 생각했던 100점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네,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질문 없나요? 질문을 주세요. 지금 저는 43분이요. 대학원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고 싶은데, 그, 원래 2.5학기잖아요, 네, 대학원이. 네. 그리고 이거 자격증 코스를 들으면 그 한 학기가 제한되는 거고. 근데 입학 시험은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 테솔 이 과정을 들으면 입학 시험 치르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합불 여부가 크게 갈리는 시험인 건지, 이런 뭐 동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2년 여름 학기에 지원했던 그 동기 중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 합격했고 2명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분에게 이제 여쭤봤던 거는 그 라이팅 시험에 있어가지고 좀 무섭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라이팅을 본 적도 없고 이번에 들어갈 때도 저는 이제 IELTS 점수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2년마다 이게 갱신되긴 한데 저는 맨날 보거든요. 저의 실력이 궁금해서. 그래서 IELTS 성적이 이제 라이팅 성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점수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이팅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스피킹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지금 경력이 되게 좀 다양해가지고 왜 여기에 왔었냐? 지원 동기. 앞으로의 비전, 미래에 넌 뭘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에 도움을 받고 싶냐? 거기까지만 단 2개의 질문만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자마자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했었을 때 너는 좀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을 좀 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제 자신 스스로가 이제 영어에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은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봤던 분들이 물론 저는 맨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막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몇 명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마지막에 봤었던 거의 한 4명, 5명 정도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희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못 봤어요. 그래서 떨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피킹은 좀 그래도 플루언시하게 하셔야 되고 그 배경에서
그냥 학교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저는 IELTS 추천해요. IELTS가 본인의 그 위치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정말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2008년에 IELTS 코스를 들었던 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만약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뭐 공부할까요? 물어보면 토익 B, 토익 스피킹 B 안 돼. IELTS만 해도 토익 그냥 나오고 스피킹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저도 토익을 가르쳤지만 그때 당시 토익 저도 봐본 적 없고 물론 뭐 학교에 저가 졸업할 때는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 토익은 이제 토익 스피킹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했지만 토익은 그렇게 막 실력 향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IELTS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질문 아니고 이거 보고 싶었는데 못 온 저희 네. 반 친구가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교구나 교재 이런 거 만드는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대학원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티칭 말고도 티칭을 위한 매터리얼을 하기 위한 그런 수업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YI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러죠. 네, 저희는 다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글을 읽고 그 전래에 있던 그 학자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디벨로핑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하지 막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야. 결국에 리딩 실력과 라이팅 실력, 스피킹 실력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렉처를 들으면서 리스닝 겁나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구 쪽으로 미래로 나가신다고 하면은 교육공학과를 석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온라인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그 과목이 하나가 있긴 한데 저는 아직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수업이 주로 리딩이랑 라이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과제가. 네네. 향후 티칭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 YL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만들고 그걸 직접 티칭하고 애기들도 막 수업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뭔가 조금 티칭에 있어서 좀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건데 대학원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제가 스스로 뭐 학생들을 꾸려가지고 자기만의 티칭 스킬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쪽 좀 깊게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13년에 고민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시간이 과연 그때 당시에 친구랑도 상담을 하면서 나 어떻게 할까? 근데 너는 지금 일단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던 게 있었으니까 3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가르치면서 배워가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줘. 그래서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그때 갔었으면은 배울 게 별로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을 오랜만에 듣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막 계속 주다가 인풋만 하다가 이제 뭔가 아웃풋만 계속 하다가 인풋을 딱 받았는데 아 그렇구나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 방식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주시는데 그 페이퍼를 교수님의 입장에서 썼던 페이퍼를 한번 생각을 해보렴 하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접근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보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줘야지 그 정의도 이렇게 내려줘야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느냐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L 분이시더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거나 그런 활용적인 건 없지만 정말 그냥 학문적으로 관심 있고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완전 진짜 뭐 프랙티컬한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하면 그냥 현장에서 폭발시키는 게 더 좋죠.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 하면서
석사를 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지금 그 2012년에 들어갔던 그 분은 어디냐 에이프릴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에이프릴에서 하시는데도 정말 자기는 잘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게 120명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다 제끼고 그냥 보니 정은 씨 맛있겠어요. 예쁘네요. 아 그래서 그분은 진짜 120명을 가르치면서 내가 거기서 배웠던 걸 여기서 다 써먹는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만큼은 아닌데. 하나 더 질문하자면 그러면 그분은 대학원 과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확실히 그 어머니들한테 필드에서 그냥 자격증 과정이랑 석사 과정이랑 이게 크게 어머니들한테 어필이 되는 차이가 있나요? 말 자체 다르죠.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영문학이었으면은 영문학이 그게 되는데 요즘 학원에서는 전부 다 선생님들의 학력을 기재하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 번씩 와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교 어느 학사 뭐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조금 그 선생님보다는 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요. 이게 선택을 받죠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님들의 좀 나름대로 배웠다 하는 분들은 이 선생님 어디 출신이냐고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석사가 있어야죠. 왜냐면은 거기 쓰는 거는 전부 다 뭐 테스트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걸 쓰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석사를 하시고 그 언니 입장에서는 지금 건이 되게 늦게 시작하셨거든요. 그 30 뭐 후반. 그래서 거의 한 50 가까이 됐어요. 50대인가 49살인가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필드에 있는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경영학사 했지만 그때도 나는 뭐 모든 걸 했고 난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보여지는 거는 얼마큼 공부했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이가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 한 2019년에 레슨 잉글리시 안 하고 그때도 정말 항상 고민했어요. 항상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공부를 할까? 왜냐면 정말 적은 돈도 아니고 한 학기에 500만 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하면은 엄청 고액 받는데 500만 원 막 1000만 원 벌고 막 저도 그 1000만 원씩 벌고 막 그랬거든요. 마이뱅 있었을 때. 그러면 기회비용을 왜 여기다가 때려 부여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물론 저희 언니는 그래요. 아직까지 저희 언니는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너는 아직까지 네 만족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난 솔직히 반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석사 안 됐어요. 저희 언니 학사인데 어쩌면 저 스스로도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알고 가르치는 것과 그냥 설렁설렁 가르치는 거는 시간이 쌓이고 그 학생 입장에서도 미래에 생각했을 때 이 선생 저 아직까지도 뭐 중학교 1학년 가르쳤던 애들 지금 대학교 가고 막 그래서 연락 오고 그때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전 이만큼 했었고 정말 선생님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좀 자신감 그리고 나의 스스로 어디 가가지고 끌리지 않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고 나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자신감은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물론 강사인데 학생들이 물어봤어. 근데 쭈뼛쭈뼛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테스를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저도 프로그램 출신이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다 아는 것만 갖고 나 이 정도고 결국 성적으로 다 옳긴 했지만 이거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학부모들은 그 이상을 원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출신이어도 뭐 100점을 맨날 뽑아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0점을 뽑아내기 전에 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에는 원장들 선생님들도 되게 좀 어리고 다 돈으로 하는데 과연 나이가 찼어. 물론 저는 지금 나가도 그냥 기본으로 돈 50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저 혼자서 작년 2019년부터 해도 제가 학원 생활에서 저 거의 다른 선생님들 1시부터 나가도 저는 4시 반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저는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 앉아서 수업 다 했어요. 왜? 어쨌거나 앉아서 수업해도
왜 원장들은 앉아서 수업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딴짓하니까 선생님들이. 휴대폰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력이 있고 내가 애들을 97% 그렇게 빼낼 수 있으면 선생님들, 원장이 앉아서 수업을 하던 뭐 놀아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던,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밥을 먹지 않지만 밥 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특수 프로그램을 하지만 결국 성적이에요. 어딜 가도 내가 토익이 있고 토플이 있고 IELTS가 있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실질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뭐 대학원을 안 가도 맞잖아요. 대학원을 안 가도 돼요. 왜냐면 결국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대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계속 하는데도 뭔가 나 왜 이렇게 그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게 목마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진짜 좋은 기회로 21년도에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티칭을 하려고 하면 티칭에 진짜 완전 올인하시고 만약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여유가 된다. 그럼 공부만 하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21년에는 테스트만 하려고 애들 원래는 2월 달까지 했어요. 2월 달까지. 그리고 2월 중순에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애들이 또 다시 연락 와가지고 어머님들 제발 해주세요. 정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3월 중순에.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애들이 다 1등급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학원을 갔는데도 이렇게 선생님을 찾는구나. 저 온라인인데도 50만 원 받아요. 주 2회. 주 2회 1시간 반.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결국에 내 실력이고 아이들한테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기회로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영어 강사로서 그냥 진짜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왜냐면 학원은 진짜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많아. 나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2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 내가 가고 싶은 학원, 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당장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실력, 자기만의 노하우, 이거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정말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 프로그램 한다는 그 자체도 이미 나는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잘하실 수 있고 더 발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도 하시나요? 결혼했어요. 멋있네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연애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원래 결혼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고 이 사람을 2016년에 만났어요. 되게 힘들고 아플 때. 그래서 만나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고 정말 이상한 남자 이상한 남자야. 근데 내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꿈꾸시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상상하세요. 상상하면 뭐든지 일어나. 그리고 무조건 쓰세요.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피님처럼 통번역을 하고 싶다. 테스트로 MA를 할 것인가? 좋았어. 장단을 쓰는 거, 장단을. 그리고선 내 마음에 이끌리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망설이기보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펼치세요. 그럼 다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MA 면접 보러 가거든요. 숙대. 근데 혹시 그 교수님들이랑 지원자랑 다대일 면접인가요? 네. 세 분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죄송한데 다 질문이 질문하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물어보셨던 게 교수님이? 너 왜 여기 지원했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만약에 티칭 경력이 있냐 물어봤었을 때 티칭 경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경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경력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만날 수 있나요? 근데 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야.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아니, 저는 그때 그랬고, 그 전에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내가 여기 들어갔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노력할 거니까 저를 꼭 뽑아달라. 그 간절함?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도 뭐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막 그냥 뭐 휴대폰 하시고 뭐 전화 통화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핑거 크로스드. 네. 서팬님도 오시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시부터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7시랑 7시 반은 있다고 4시에는 오는 하는데, 걸로 알고 있어요. 7시. 아하,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아하. 여러분, 정말 이번 시간 너무 뜻깊었고요.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간 뜻깊게 잘 만드시고요. 질문은 이제 끝난 거죠? 엘리님은 참 예쁘시네요. 엘리님이 딱 마스크를 탁 하시고. 지원님은 정말 우리 황씨인데, 그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나머지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 친구신가요? 친구분 아니신가요? 어허. 그럼 그럼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지금? 테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저 SMU는 그룹이 3그룹이 있는데 저랑 정은 씨는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 코스로 다 나가면서 듣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역시. 저희 건강해 YL은 다 온라인이요.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서 이렇게 수업해요, 여기서. 배터리를 가지고 녹화해서 제출하고. 앞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을 때는 진짜 완전 잘하겠네요. 계속 이렇게 딱. 와, 굉장하네요. 멋있네요, 정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안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숙명태솔 분도 행정관리자분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쪽지를 한번 남겨보는데 어떤 대답이 그럼 이 정도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질문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남겨놨는데 말씀을 해주시겠죠?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오늘도 수업이 있거든요. 저는 수요일, 금요일 수업 있어요. 그래서 6시 20분부터 하거든요. 과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그래, 아무튼 되게 두뇌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왜 이걸 선택했나 이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뭐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참 많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면 이 실시간으로 또 점수가 체크가 되나 보죠. 그분 교수님께서 체크를 하신대요. 참여도 그리고 과제 그리고 너무 그런 게 과제는 미리 예습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는데 그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과제도 미리 제출해야 되고 힘들지만 즐겁죠. 네, 즐겁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못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정말 95점 딱 한 번 받고 그 이상으로 주질 않아, 점수. 그래서 너무 그래요. 세부적인 것도 너무 많고.
정은 씨 다음 학기에 그럼 또 만나면서 우리 또 파릇파릇 1학년 항상 1학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불떠다지고 막 그러거든요. 좋으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지금 확인했다고 하고서 이제 대답이 없고 사라졌어. 어, 관리자님.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네, 다 끝나셨으면 마무리 해주시면 되셔서요. 네, 그래서 회의 나가기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봄날 꽃같이 탁 펼쳐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연락하시고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GA1014. 뭐 연락처도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 그럼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연락처를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 좋아요. 저는 황진이고요.